네, 안녕하세요.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를 공동 집필한 한정수 작가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방송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유튜브 세상학개론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제가 좀 돈을 좀 벌고 퇴사를 하기 전에만 해도 사실 돈만 벌면은 모든 게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파이어족이 일단 막상 돼보니 제가 생각했던 생활과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파이어족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파이어드 부해방일지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파이어가 이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빨리 이제 은퇴한다 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Retire Early라는 게 사실 일이라는 거를 좀 행복과 좀 대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일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서 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라는 의미로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Retire Early라는 말을 좀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파이어를 뭐 이미 과거형으로 한번 했다 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으면서 Retire Early를 좀 다른 의미로 좀 부에 종속해서 해방되자 라는 다른 용어로 좀 바꾸고자 그 의미를 좀 쓰게 됐습니다. 제가 파이어족이라는 호칭을 예전부터 많이 받기도 했는데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용어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삶의 자세나 좀 그런 철학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고 돈이 많으면서도 돈에 종속되고 돈 때문에 불행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행복과 돈의 관계를 좀 새롭게 좀 정의해보기 위해서 부자와 빈자와 좀 대치되는 좀 해방자와 종속자라는 개념을 새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자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사실 책에서 얘기하는 뭐 좁은 의미의 부자는 단순히 이제 돈의 양이 많은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데, 진정한 부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고 그게 돈에 좌우받지 않고 그 하고 싶은 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넓은 의미의 좀 부자가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서는 진짜 돈만 많은 그 좁은 의미의 부자와 돈에 종속되지 않은 해방자를 같이 결합한 사람이 좀 진짜 부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처음 운 좋게 많이 벌어보고 느낀 점은 사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완전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지속 가능한 행복은 주지 않는다. 돈이 가져왔던 그런 행복들은 굉장히 다 금방 휘발되어 버리고 불행을 나중에 가져다 주기도 하는 요소들도 있었어서 파이어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오히려 목표를 상실을 해서 좀 길을 잃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비슷하게 이제 젊은 나이에 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좀 모집을 해서 모임을 좀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이제 만나다 보니까 뭔가 돈과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관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돈을 처음 벌고 이제 느낀 점은 내가 원래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고민거리가 달라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는 주제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외로워지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원래 있던 친구들과 나누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외로워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성장을 늦추게 되거나 아니면은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좀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주변에서 좀 괜찮은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저는 스스로 경계가 돼서 주변에서 나랑 성장 속도가 비슷하고 나보다 오히려 좀 더 잘 나가고 내가 좀 못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야만 내 성장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IT 붐이 있었을 때 뭐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NC소프트 황금학번이라고 부르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세대 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성장했던 게 사실 그분들이 뭐 같은 기숙사 출신, 같은 아파트 출신 이렇게 서로 다 지인들이었는데, 나는 여기까지 했을 때 그런 지인들이 없었다면은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멈췄을 수도 있는데 쟤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여기까지도 성장할 수 있구나, 그렇게 자극을 서로 받으면서 좀 좋은 좀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싶었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아야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러닝메이트가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뭐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 좀 큰 돈을 많이 얻었던 게 사실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전 투자를 이제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뭐 남들처럼 여느 대학생처럼 국내 주식 더존비즈원이나 네이버 같은 이제 주식만 하면서 귀엽게 깔짝깔짝 이제 좀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 월급이 이제 나오니까 계속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현금 흐름을 어떻게 배분할까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생 때 한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던 주식이 코로나 때 될 때까지 2020년 3월까지 한 1억 5천 정도로 이제 불어났었고, 그때 이제 코로나 대폭락이라는 기회를 잡으면서 내가 한 1년 동안 한 30억대로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예전부터 빅쇼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좀 즐겨봤었는데 2008년 그 금융위기를 그린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야 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2008년에 대한 이야기니까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면은 2018년 그때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사실 그런 기회가 언제 오나 좀 호시탐탐 좀 노리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가 이제 딱 터지면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가 남들은 2천만 깨져도 이거는 몰빵할 만한 좀 기회다 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코스피가 1000대까지 좀 떨어져도 현금이 동나지 않는 구조로 기회를 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사실 이 부의 해방일지를 같이 쓴 강기태 작가와 계속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래 레버리지 없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1억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3,300만 원 정도 이제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B2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던 신한금융지주 주식이나 뭐 기업은행,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같은 좀 우량주를 위주로 이제 하락장 때 매수를 한 다음에, 그걸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반등이 나왔다 싶었을 때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던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좀 넘어갔었고, 그때 당시 제 평단이 이제 비트코인이 한 800만 원대였고 이더리움이 한 20만 원대 정도였으니까 1년 만에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얻게 돼서 그렇게 퇴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주식도 그때는 많이 했고, 테슬라라는 주식으로 그때 조금 재미를 봤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제가 하락장 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샀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90%가 될 때까지 이제 계속 매수를 해왔고, 사실 남들이 다 그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망할 수 있다, 앞으로 망할 거다라고 다 좀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때였어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던 리스크나 이제 미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스크와 미래가 달라가지고 그 괴리에서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어떤 정부가 노력을 해도 멈출 수 없는 자산이고 좀 죽일 수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다시 반감기 주기에 따라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런 내용을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워낙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생각하고 그런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대폭락 이후에, 그 당시에 코로나 대폭락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현금을 얻기 위해서 자산을 엄청 내던지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큰 하락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현금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시기에 연준이 유동성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현금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좀 유동성이 굉장히 완화되는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었고, 그런 시기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라는 거는 돈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자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의 역배팅, 현금의 공매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시기에 좀 화폐 공매도를 하면서 제 시드를 좀 불려서 투자를 했던 게 좀 유효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배수가 굉장히 좀 그 4년마다 오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서 가격 상승기에 투자를 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2022년부터는 제 개인적인 전략을 좀 사업 경험을 좀 쌓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쪽으로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하고, 그리고 제가 2018년 때부터 이제 투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뭐 망하거나 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놓기만 해도 예전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진짜 인생이 바뀔 정도의 돈을 버는 시기는 저는 지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테슬라를 샀을 때처럼 뭐 테슬라 이제 망할 거다, 아니면 비트코인 망할 거다 라고 이제 공포가 굉장히 극심하던 시기에 사실 샀어야 좀 그런 괴리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버리기도 했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수익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다음 기회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 사업적인 경험이나 그런 인사이트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투자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이제 비상장 투자로 좀 넘어가게 됐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럽알파라는 젊은 이제 부자와 사업가들의 이제 모임을 좀 운영하다 보니까 뭐 삼성증권이나 뭐 하나증권, 뭐 NH투자증권의 이런 VIP 부서들에서 저희를 좀 후원해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세미나를 통해서 좀 좋은 비상장 투자 딜 같은 것도 소개를 받고, 그런 기회들을 좀 활용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현은 사실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를 잡는 거는 이제 본인 몫이기 때문에, 저는 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 3년에 한 번 오는 기회,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들은 계속 저희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포착하고 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코로나라는 이제 대폭락이라는 기회를 빅쇼트의 영화처럼 계속 몇 년 동안 눈을 불을 켜고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렇게
크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AI라는 좀 기회를 좀 잘 잡으신 분도 계시고, 뭐 앞으로 뭐 양자 컴퓨터나 로봇이나 드론 뭐 이런 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타이밍을 또 잘 잡으시는 분들은 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는 안테나를 굉장히 넓게 뻗쳐두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비트코인이나 뭐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요즘 굉장히 핫하고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만, 저는 뭐 인생에 몰빵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정도라도 그렇게 조금씩 투자금을 넣어놓고, 그럼 넣어놓으면 약간 신경을 쓰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좀 기회를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이어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 내가 파이어 이후에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이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사실 그 목표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좀 경우가 생기는데, 파이어라는 게 지금 일하기 싫어서 파이어 쪽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좀 얘기를 좀 여쭤보면은 당장 20억 원이 생긴다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은 답변이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 답변 중에 한 99%는 그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되는데, 우리가 당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뭐 목표나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돈 때문에 못하고 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돈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돈에 종속되어 있고, 돈한테 이제 갑이 아니라 돈에 을이기 때문에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좀 의사결정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천천히 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일 수 있는데, 저도 10배 이상 수익을 봤던 거는 항상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0%까지 간 정도 있을 정도로 좀 너무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경우가 많은데, 그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 어떤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아니면 2달 만에 3달 만에 부자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너무 급하게 옮겨 타버리면은 내가 이제 팔자마자 내가 골랐던 그게 다시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선택은 잘 했는데 잘 버티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특히 직장인 분들은 내가 직장에 쏟는 시간만큼을 투자에 쏟지 않으면서 투자해서 직장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사실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고, 최소한 직장에 쏟는 노력이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에 쏟아서 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정도의 레벨이 돼야만 저는 좀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미디어로 보거나 하면은 이 사람 뭐 1년 만에 이렇게 벌었다, 시기를 사실 잘 잡으면 자산으로만 하면은 뭐 1년 만에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1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버틴 뭐 2, 3년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결과가 있었던 부분만을 잘라서 보면은 금방 된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하루아침에 성공하기 위해서 500번의 아무 일도 없는 실패의 하루를 겪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긴 암흑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 후에 올 좋은 날도 받아들일 자격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